네, 그러면 다들 오신 것 같으니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행사 전반적인 진행을 맡게 된 성공회대학교 민주주의연구소 사무국장 김보연입니다. 본 행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번 남북 청년 교류의 장을 만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김하순 박사님과 기획팀 청년단체 봄과 구로 청년 체험에게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 행사는 남북 청년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조금 더 가까워지는 기회를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행사 진행은 각 공동 주최 측 단체 소개와 함께 다가가다, 마주보다, 같이 걷다 순서로 행사가 진행되며 간단히 새 주최 측 소개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성공회대학교 민주주의연구소는 성공회대학교에 소속되어 있으며 이번 세미나 공동 주최 및 주관을 맡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탈북청년단체 봄의 신진성 대표님께서 단체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단체는 작년에 사회 출범했고요. 단체의 이름은 봄인데요. 한반도에 현황하면 여러분들이 가장 떠오른 게 동결? 예, 혹은 또 냉함. 네, 이런 현상을 조금 해소하기 위해서 그러면 따뜻한 봄이 사실 필요하다. 그러한 차원에서 봄이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갖고 가게 됐고요. 얼어 죽어있는 자연에 사실 봄이 오면서 자연의 생명체를 불어넣잖아요. 근데 한반도도 놓고 보면 사실 뭐 동결 냉함이라는 게 어떤 겨울 상태를 뜻하는데 공존,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 소개하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구로 청년단체 구로 청년체험 이학주 대표님께서 간단히 단체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구로 청년체험의 대표를 맡고 있는 이학준이라고 하고요. 저희가 기존에 정해져 있던 활동이나 사업들에서 좀 벗어나서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좀 진행하고 만들어 가고자 단체를 만들게 되었고요. 대표적으로 구로문화재단과의 구로구를 탐방하는 사업, 미얀마 사진전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좀 얻어가고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1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는 다가가다입니다. 다가가다는 참여자분들이 자기소개를 시작으로 키워드별 서로의 관심사를 공유하며 가까워지는 그런 만남의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로 청년체험 단체 측의 소개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2살 성공회대 재학 중인 심지현이라고 합니다. 학교 다니면서 구로청년체험 부대표로 같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오늘 만남을 통해서 즐거운 대화 그리고 좋은 인연으로 함께하고 싶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구로청년체험의 대표 이학준이라고 하고요. 저도 역시 22살 성공회대학교에 재학 중입니다. 책으로만 접하고 그리고 미디어로만 접하던 것들을 넘어서서 생생하게 서로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누는 생동감 넘치는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20살이 되어서 성공회대학교에 입학했고 또 어떻게 연이 닿아서 구로 청년 체험에서도 같이 활동하고 있는 황영훈이라고 합니다.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미디어를 통해서만 봤던 그런 이야기를 이 자리를 통해서 좀 더 직접적으로 생동감 넘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봄 단체 측의 자기소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지금 현재 연세대학교 행정학과에 재학 중인 김주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줌 모임을 통해서 남북한 청년들이 고민하고 있는 그런 걱정들 그리고 또 관심사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마련되어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서강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부 재학 중인 장현이라고 합니다. 사실 코로나 때문에 친구들이랑 만날 기회도 없고 또 통일에 대해 관심이 있는 분들하고 또 이게 소통을 한다는 건 더더욱 어려운 일인데 이 얘기를 나눌 수 있는 모임이 있어서 참여하게 됐고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서강대학교 영문학 3학년에 재학 중인 한수경이라고 하고요. 저도 이제 남북 청년들과 함께하는 이런 자리 한두 번 참여해 봤는데 남북 관계에 대한 관심은 높은데 지식이 참 부족하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이런 자리를 통해서 청년으로 살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부에서는 제가 사전에 드렸던 그 키워드가 몇 개 있었죠. 주로 고민과 진로 취업, 그리고 취미, 힐링으로 크게 묶이더라고요. 대부분 공통 관심사가. 먼저 고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던 이학준 님부터 최근에 어떤 고민이 있었는지를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체 운영과 대학생으로서 학업을 같이 하는 것에 이렇게 고민이 많은데요. 처음에 생각했을 때는 그냥 할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자신감이 있었는데 단체 운영을 하면서 점점 떨어지는 성적을 보면서 이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고 목표가 균형이 잘 없더라고요. A 플러스도 있고 F도 있고 어떤 거를 줄이면 좋을지 그런 고민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공부를 좀 줄여가지고 대학생으로서 본분을 다 하지 못하고 있어서 또 거기에 대한 또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냥 매 학기 버틴다라는 느낌으로 하고 있는데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은 너무 다 잘하는 친구들이 많고 앞서간다라는 자세보다는 잘 따라간다라는 마음가짐으로 그냥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공부는 열심히 하는 것밖에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김주현님께서 취업이 가장 큰 관심사라고 하셨는데 자세히 설명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뿐만 아니고 지금 모든 졸업생들이 다 고민하고 있을 주제인 것 같은데요. 최근에는 사실 취업밖에 생각나는 게 크게 없어요. 모든 사회 문제를 바라볼 때도 일단 취업이 가장 큰 우선순위였고요. 그 이후에 나올 질문에도 약간 취업 일자리에 대한 고민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아직 취업을 앞두고 있진 않지만 여러 가지 고민을 갖고 있는데 취업이 다가올수록 더 헷갈려지는 것 같아요. 내가 어느 분야로 가야 될지, 이 전공을 살리는 게 맞을까? 여러 가지 헷갈리는 게 많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취미 힐링에 대해서 되게 길게 답변을 달아주셨던 심지현님께서 짧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야기를 해보면 전 사진 찍는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평소에도 핸드폰 카메라 켜고 걸어다니다시피 하고 있거든요. 사진 찍어서 SNS 올리는 걸 취미로 하고 있고 저만의 시간을 갖는 게 어렵더라고요. 여러 활동을 하면서.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기록하고 싶어서 사진을 찍고 있고 SNS에 올릴 때 시간 없다는 핑계로 글이랑 같이 기록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글과 함께 남기면서 그때의 그런 뭔가 느꼈던 것들 기록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취미가 좀 그때그때 좀 바뀌는 편이긴 한데 저도 한때 사진이 엄청난 저의 삶의 큰 부분을 차지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저도 바쁘다는 핑계로 나 여기 왔어 라는 기록의 의미로 찍기 일수인 것 같아요. 삶에 치여서 이런 사는 것보다는 균형이 잡힌 삶을 살아가고 그랬을 때 건강한 마음가짐이 뒤따를 수 있겠다라는 걸 많이 느껴서 저도 취미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확실히 취미를 가지는 게 그 진로나 뭐 학업 같은 고민을 조금 상쇄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바탕으로 오늘날 청년들이 서로 소통을 잘 못해왔던 것 뿐이지 꽤나 많은 접점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3번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질문은 두 가지 질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빈칸을 채우고 이유를 알려달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답변을 취합해보니 나에게 무엇이 생긴다면 뭐뭐에 도전해보고 싶다라는 질문에는 대부분이 경제적 여유가 생긴다면 바깥으로 활동적인 일을 하고 싶다고 답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오늘날 청년으로 사는 것은 뭐뭐라고 생각한다라는 질문에는 청년으로 사는 게 불확실함 그리고 불안정함을 느끼면서도 계속해서 목표를 향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 같다고 또 맥락을 동일하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 분씩 왜 이렇게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지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나에게 경제적 여유가 생긴다면 파일럿에 도전해보고 싶다 이렇게 적었는데요. 제가 어릴 적부터 제가 간직한 꿈이기도 하고 제가 그 탈북을 결심한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집안의 내력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특히 예국으로 나갈 수 있는 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파일럿이 되는 것에 엄청난
조건이 붙는다 해야 될까요? 저로서는 집안에 약간 내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사실 되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했어요. 직접 현실에 부닥치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장벽들이 많더라고요. 한국에서 그 항공운항학과를 가야 되는데 그 탈북민들은 사실 못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 이러한 경우에는 특히 미국에 나가서 공부를 하고 그 자격증을 취득해야 되는데 그 경우에는 더욱더 돈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로 사실 파일럿의 꿈을 줬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의 청년으로 살아가는 것은 이뤄낼 수 없는 확실성에 다가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글에 적었는데요. 우리 사회가 보기에 너무 경쟁적이고 막 현재를 즐기는 사람들이 되게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청년 세대는 미래에 직업을 갖고 그 직업에서 또 안정적인 지위를 갖고 그렇게 안정적인 지위를 갖고 나면 계속해서 노년에 내가 풍족한 생활을 살기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하고 지금의 시간에 희생을 하는데 뭐 사실 나한테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뤄낼 수 없는 안정성을 향해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의 시간을 희생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서로 다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는데 공감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4번 문제로 넘어가면은 여기에 다양한 질문을 취합받았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한수경님께서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혹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자유롭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한 분씩 의견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수경님께서 왜 이것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고 싶으셨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사전 설문지를 작성할 즈음에 며칠 전에 제가 기사를 하나 읽었던 것 같아요. 그게 10년 전에 작성된 통계를 바탕으로 적었던 기사인데도 2030 청년들이 통일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점점 부정적으로 치우쳐 있다라는 통계를 담은 기사를 읽으면서 이게 10년 전 통계가 이 정도라면 현실에서는 어떤 의견들을 갖고 계신지 들어보고 싶어서 적었어요.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면은 통일을 반대하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특히 청년층에서는 저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현재 사는 삶이 살기 퍽퍽해서 뭔가 그것까지 신경 쓰기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분단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고통받고 아파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통일을 해야 되는 이유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들을 조금 만들어가기 위해서 여러 청년분들이 인식을 변화하는 데 하는 이야기도 나누고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물론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쪽인데 사실 통일이 지금 2030 청년들에게 어떤 이익을 가져다 주는가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통일이 실질적으로 된다고 해서 2030 세대에게 이익이 되는 부분은 적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정부의 역할이 저는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통일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이유는 다양한 문화가 모이면 더 넓어지듯이 공백기를 가진 그동안의 서로의 문화가 통일함으로써 서로 교류하면서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어서 통일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당연히 통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사실 요즘은 약간 젊은 청년들 쪽에서 계속 이야기할 때 통일하면 계속 경제적인 득실이 뭐가 있냐를 따지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우리의 민족적 약간 당위성으로 우리는 통일을 바라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남과 북 모두 같은 역사를 공유하고 있고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같은 민족으로서 우리 세대 앞에 주어진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미래 세대 앞에 쫓아가기 위해서도 우리가 지금이라도 통일을 위해서 각자 노력하고 또 아니면 각자 힘으로 부족하다면 우리가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이러한 모임이라 통해서 그런 아이디어를 한 곳에 모으는 그런 노력들이 계속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우리가 그래도 한민족인데 통일을 해야지 이런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족도 단일성도 있고 지금 뭐 계속해서 지출되고 있는 국방비나 아니면 국민들의 평화 이런 것도 되게 통일을 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창현님이 말씀해 주신 게 되게 마음에 와닿았던 게 이 통일의 무게를 2030 세대들이 중심적으로 지게 될 거라는 게 되게 많이 다가왔어요. 사실 그 여러 독일이나 이런 나라들이 통일을 한 거 보면 선례들이 지금은 되게 좋긴 하지만
그 과정에서는 되게 혼란스러운 시기를 거쳤잖아요. 그리고 혼란스러운 시기를 거친 세대는 책임을 지고 통일이 됨으로써 얻는 이익은 똑바로 누리지 못하는 것 같아서 사실 통일을 하기가 두려운 그런 생각은 확실히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친구들끼리 우스갯소리로 통일을 돼야 되긴 하는데 내가 죽은 뒤 하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 하는 친구들도 많으니까 사실 딱 그 말이 우리 청년 세대의 지금 상황을 가장 잘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네, 잘 들었습니다. 청년들의 지금 불확실성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통일에 대해서도 조금 무겁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어려운 주제였을 텐데 네, 활발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1부는 이렇게 취미 관심사를 기반으로 한 가볍게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친해지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2부 같은 경우는 이제 남북 청년 1대1로 이야기를 해보면서 이제는 통일과 청년 교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2부 주제는 서로 마주보면서 이야기를 한다는 뜻의 마주보다로 정했고요. 먼저 진행 방식을 말씀드리자면 소회의실을 3개로 나눌 거예요. 소회의실을 나눠서 주제 1, 2번 그리고 3, 4번 5, 6번을 묶어서 1대1로 대화를 할 예정이고요. 8분이 지날 때마다 다른 분들과 얘기해 볼 수 있도록 소회의실 멤버 구성을 계속해서 바꿀 예정입니다. 먼저 1번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북 청년이 모인다면 어떤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싶었는지 김주현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야기하고 싶은 게 그러니까 북한 이탈 주민들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좀 더 구체적으로는 북한 이탈 주민들 완전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하는지, 또 그리고 이제 앞으로 뭐 직장 내에서 동료로 만나게 되실 텐데 그때는 완전히 그 상대방을 신뢰하고 같이 함께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등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북한 이탈 주민분들도 같은 민족이니까 같은 나라 사람? 그냥 이웃 주민 정도 인식하고 있고요. 특히나 저는 외국인 노동자분들도 되게 옛날에 많이 뵀었었어요. 어릴 때. 제가 살던 동네가 공장 도시여서 그런 분들을 뵈면서 그랬었던지도 모르겠는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분들도 대한민국 국민이자 같은 이웃 주민, 친구 그 정도로 저는 인식하고 직장 내 이제 동료로 만나게 된다면 신뢰할 수 있는지 당연히 저는 신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운영하고 있는 단체에 그분들이 들어오신다면은 저는 당연히 그분들이랑 같이 어울려서 단체를 충분히 이끌어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오히려 저는 단체나 같이 직장의 발전에 있어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좀 많은 걸 배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에서 주로 세대 갈등과 젠더 갈등이 청년들 사이에서 가장 주된 이슈인데요. 그런 것들이 북한에서도 존재하는지, 예를 들어 세대 갈등 같은 것들이 실제로 있는지. 두 번째는 통일에 대한 장점으로는 여행을 되게 많이 장점으로 꼽잖아요. 북한 청년분들도 어떤 장점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궁금했습니다. 일단 사람들이 모임 자체를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고, 만약 이루어진다고 해도 엄청나게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들을 함께 이야기해 봐야 되는데, 사실 그런 적이 없다 보니까, 사실 그 질문에 대해서 답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장점 같은 거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저는 약간 하나의 어떠한 가능성이라고 생각해요. 공간이 있잖아요. 그 공간에서 우리 한국에서의 그 청년들, 미래 세대들이 만들어갈 그런 가능성들은 엄청나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굳이 막 우리가 통일하면 북한에서 얻을 수 있는 뭐 지하 자원이라 해야 되나요? 저는 사실 그런 거 사실 의미를 부여하고 싶진 않아요. 두 번째 질문 대화 한번 해볼까요? 저는 관심을 가지는 청년들은 많은 것 같아요. 남북 문제에 대해서. 하지만 결국 자기의 확고한 그런 신념, 가치관을 확립한 상태에서 그 대화를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고 느꼈어요. 그런 자세보다는 조금 더 오픈된 마인드로 이게 뭐 남한 청년분들에게만 국한되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이제 북한 친구들도 자기가 힘든 얘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남한 청년들의 의견을 수용하기보다는 배척하는 경향이 크다는 걸 저도 느꼈어요. 그래서 서로가 조금 더 같이 한 사회에서 살아가는 청년으로서 동등한 위치에서 대화하는 기회가 많이 주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네, 좀 대화가 많이 됐으면 좋겠다. 경청의 자세로라고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저도
너무 비슷한 이야기 써가지고 약간 놀랐는데 쓴 거 그대로 읽으면 서로 살아온 각기다른 삶의 모습으로부터 발생하는 다름을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 편견 없이 상대방을 바라보기 위한 노력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적어서 되게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또 했고요. 사실 우리가 이러면 안 되는 거긴 하지만 일반화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우리 맞아요. 민족이 일본을 싫어하지만 정작 모든 일본 국민들이 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어떻게 보여지는 건 딱 그 정부의 입장일 뿐인 건데 사실 북한도 되게 비슷한 문제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 가지 무력 충돌이 있다고 해도 북한 국민들이 그걸 선동하고 그런 것도 아니라 북한 군부에서 그렇게 하는 건데 사실 우리가 그걸 일반화하면서 북한 국민들까지 매도할 이유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3번 질문은 오늘날 청년으로 살아가는 나에게 통일은 한마디로 어떤 의미인가요? 입니다. 각자 자유롭게 대화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에게 통일은 제가 쓰기를 로또 1등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적어놨는데 우리가 로또라는 게 사실 희망을 걸지만 확률적으로 가장 낮은 수치잖아요. 저에게도 통일이 가장 낮은 수치로 와닿아지고 정말 통일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더 많이 드는 것 같아요. 통일이 된다면 사실 정말로 다시 볼 수 없다고 생각했던 어떤 가족이라던가 중고등학교 같이 지냈던 친구들 이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이 크기 때문에 남다르지만 좀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아서 그렇게 써봤습니다. 네, 저한테는 통일은 새로운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적어놨는데요. 통일은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의 인생의 전환기, 그러니까 많은 것들을 바꿀 거라 생각합니다. 특히 청년분들은 아무래도 그 기회의 장이 열렸을 때 새로운 기회를 잡는 주체들이지 않을까? 저는 이 청년이라는 이슈가 분명히 확장될 거라 생각해요. 그렇게 됨으로써 저희 같은 청년 단체들의 역할이 중요해질 거라 생각해요. 하지만 고정되는 거라면은 좀 과로에 시달리지 않을까? 저희 같은 청년 단체들은. 청년 단체가 통일이 되면은 되게 바빠질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두 분 모두 이제 청년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구성원 분들이시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청년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어떤 일을 하거나 혹은 해야 할지 대화를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조율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남북 청년들이 사실 너무 오랫동안 서로를 너무 적으로만 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어떤 준비 그리고 인식 이런 것들이 기초적으로 만들어진 상태에서 단합이랑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수많은 청년분들이 아마 오갈 것 같아요. 조례장이 열리면서 분명히 갈등도 있을 거고 그런 갈등을 봉합시키는 과정들도 분명히 존재할 텐데 어떻게 보면은 청소년과 어른, 기성세대를 연결시키는 연결다리이기도 하고 가장 유연한 저는 세대라고도 생각하기 때문에 청년 단체들 그리고 청년분들이 가진 역할은 되게 크다고 생각합니다. 남북 청년이 모두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이제 두 가지 안정이 굉장히 충족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이제 부동산 문제도 지금 많이 화두가 되고 있고, 저도 지금 자취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지출과 소득이 이제 균형을 잃어갈 때마다 많이 불안해요. 그래서 이게 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닌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또 앞으로 살아가는 날들이 더 많은데 그럴 때 다른 문제도 되게 많은데 이 주거지 문제가 계속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정말 계속 이런 압박 속에서 제대로 하나도 이뤄내지 못하는 그런 결과 실패된 삶이 아닌가라는 낙관적인 생각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요즘 들어서는 굉장히 이거지가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집에 대해서 벌써 관심이 있네요. 다방이나 직방을 눈팅만 해보는데 가끔 참담하더라고요. 나는 어디로 가야 하나. 네, 그래서 모두가 이런 고민을 하지 않을까. 네. 저도 딱 이 질문을 보고서 떠올랐던 게 집, 주거인데 다른 걸로 답해보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저는 답을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집중을 하자라고 답을 했어요. 그런 가정환경 때문에 거의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담감이 커서 학창시절에 힘들었던 게 있거든요. 그거를 깨달은 순간 미래에 대한 걱정보다 나한테 집중을 해야겠다. 그래야지 내가 더 걱정 없이 행복해질 수 있겠다 싶어서 뭔가를 그런 뭐라 그래야 될까요? 성취하거나 그랬을 때 그런 자신감, 성취감, 행복이 찾아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한테 집중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종합해 보면 뭔가 물리적이든 심리적이든 청년들에겐 안정이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청년으로 살아간다는 게 집도 없고 꿈도 없는 게 이런 안정적인 게 뭔가 갖춰져야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단계들을 밟아 나갈 수 있는 환경이 또 생기는 그런 생각이 또 듭니다. 아까 심지연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자기한테 집중하는 게 되게 진짜 귀한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실 청년 이외에 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한국 사회는 또 청년들에게 그렇게 다양한 게 열려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또 겁 없이 가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멋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은 이제 5번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으로서 살아가며 생긴 현재의 꿈 혹은 목표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그러한 목표를 가질 수 있었던 동기에 대해서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우님께서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너무 막연하게 써둔 것 같은데 사실 갖고 있는 장래희망은 일단 기자입니다. 이런 장래희망 같은 그런 이야기보다는 좀 더 제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를 이야기하는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써봤거든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저는 초연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헤르만 헤세의 시타르타라는 소설을 읽고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책에서 시타르타는 그 만물의 구분은 없으면 세상의 모든 것이 진리다. 그리고 양쪽 끝은 통한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냥 내가 이런 마음가짐을 갖고 그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고 관용의 태도에서 인정을 할 수 있으면 세상에서 발생하는 많은 갈등에서 좀 더 자유로워질 수 있고 또 옆에 사람들한테도 영향을 줄 수 있고 내가 언론인으로서 활동을 할 때도 좀 더 편견 없이 있는 그대로만 사실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의 제 목표는 초연한 사람이 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공부에 그렇게 자신이 없더라고요. 너무나 다른 환경에서 자랐고, 그리고 교육적인 시스템에서도 너무 열악한 곳에서 공부를 거의 게을리 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이렇게 준비를 막 10년, 11년 한 친구들하고 경쟁을 해서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어서 그러니까 챔피언이신 분이 그 체육관을 운영하시는 데서 프로복싱 선수로 1년 정도 하고 있다가 그러다가 읽었던 책이 멈추지 마, 다시 꿈부터 써봐라는 책을 다 읽고 나서 복싱 그만두겠습니다라고 바로 때려쳤던 기억이 있어서 그리고 글이라는 게 가진 힘이라는 게 엄청난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훈님처럼 기자라든가 작가라는 꿈을 꿔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대학 준비를 한 1년 반에서 한 2년 정도 준비를 했고요. 지금은 이제 졸업 단계에 있으니 조금 바뀌더라고요. 고민이 많습니다. 사실 그 꿈을 놓친 거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의 현실적인 상황 때문에 고민이 많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는 청년으로 살아가면서 지금 우리 사회에 바라는 것이 한 가지가 있다면 무엇인지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인데요. 혹시 김주현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다른 분들 답하신 거 보면서 역시 요즘 사회에서 가장 청년들에게 핫한 거는 공정 이슈구나 약간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사실 저도 답을 현재를 살아가는 청년들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해서 특권과 반칙이 없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청년들이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열심히 노력해서 꿈을 이루는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어떤 누군가가 뭐 부모님의 백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러한 과정과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런 자리에 간다면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청년들의 의지는 확 꺾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한국에서 직업의 선택의 자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우리가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사실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에겐 아직까지 열심히 노력한다면 될 수 있어라는 그런 희망이 있거든요. 저는 그게 엄청난 큰 차이를 만든다고 생각하는데 북한은 사실 그런 희망 자체가 없으니까. 제가 그 북한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했었는데 북한이 출신에 따라서 사회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위치나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차이가 난다고 해요. 이러한 것이 한국에는 안 보이게는 조금씩 있지만 더 기회가 많이 주어져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생각이 들었던 거 청년의 연령, 나이에 대해서 재정의를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청년의 결정권이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앞으로 살아갈 청년들에 대해서는 어떤 환경에서 자란 사람을 청년이라 할 것인지, 그 환경에 맞는 정책은 무엇인지, 그 정책을 수여할 청년들이 직접 정의하고 결정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더 사회 참여에 더 관심을 많이 갖고선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럼 혹시 청년 연령을 어느 정도의 연령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야기할 때 만 19세에서 34세, 39세 정도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연령이 낮춰져야 되지 않을까. 한 20대 후반에서 30대, 31, 그 정도. 뭔가 시대 변화하면서 미디어나 아니면 그런 여러 가지 환경들을 겪은 게 다르다 보니까 그거에 맞는 조금 더 세분화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었습니다. 저는 사실 나이를 떠나서 그냥 그 청년들이 고민할 문제를 사실 실제로 느끼고 그것을 대변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토론이나 공적인 자리에 나가서 뭐 70대든 뭐 30대든 10대든 나가서 그 사람이 진짜로 청년 문제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구나 그렇게 느낀다면 사실 상관없을 것 같아요. 똑같이 그 세대를 약간 공감하고 있다면 저는 사실 나이는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이것으로 2부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들 감사드립니다. 네, 3부는 이제 같이 걷다입니다. 같이 걷다는 이제 다음을 기약하고 이 세미나를 기점으로 좋은 추억을 남기셨으면 좋겠어서 같이 걷다로 주제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진행은 참여 소감과 함께 대화해보니까 어땠는지, 뭐 어떤 게 변화했다거나 어떤 걸 새롭게 알게 됐다거나 뭐 모두에게 공유하고 싶거나 나누고 싶은 한마디 소감을 전체적으로 말하면서 세미나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김주현님부터 소감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서로 살아가는 환경도 다르고, 사실 지금 서로 당면한 과제도 서로 많이 다를 텐데, 사실 또 그런 과제가 엄청 간절하다 보면 생각의 약간 지평을 넓히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취업이 지금 가장 큰 지금 걱정이다 보니까 취업 이외에 약간 어떠한 것들을 약간 생각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현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이 사실 다양한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고 나만의 생각을 정립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약간 저 스스로 약간 부끄러웠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이렇게 세미나를 통해서 또 다양한 청년들을 만나고 또 그들이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는지 알아갈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또 저도 또 그 과정에서 사실 이야기하면서 또 저의 생각을 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서 너무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세미나 자리가 있으면 네, 적극적으로 네, 참여할 생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세미나 참석하기 전까지 어떤 대화가 오갈까? 서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궁금한가 그런 게 있었는데, 대화 나누면서 생각보다 공감대도 많이 있고, 대화하면서 같이 그런 뭔가 사회 문제에 대해서 같이 해결해보는, 이야기를 해보는 것도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다음 만남을 가지면 어떨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시작한다고 할 때 이게 사실 두려움과 설렘이 교차를 하는데 두려움이 더 크더라고요. 내가 또 어떻게 떨고 있을지 그런 것들이 만감이 교차하면서 사실 두려움은 컸었는데, 그래도 이야기를 잘 해주시고 그리고 또 공감해주시고 이러니까 참 편안하게 진행할 수 있었고, 사실 2시간이라는 게 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너무 빨리 가서 좀 참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학주님. 저 같은 경우에는 요거에 섭외를 받고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라는 걸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청년 단체 이야기를 좀 할까? 아니면 그냥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을 얘기를 할까?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었는데, 얘기를 나누셨던 분들이 너무 이야기도 잘하시고 잘 끌어주셔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자리가 종종 또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봄 단체장님을 통해서 이제 소개를 받고 기쁜 마음
과 동시에 과연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을 안고 참여를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너무 참여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비대면 사회로 이어지면서 좀 저도 모르게 고립되어 있다는 감정을 많이 느꼈었는데 이렇게라도 나 혼자만의 고민이 아니었구나라는 거에 조금 위안도 받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더 주어지면 더 많은 청년분들이 자신의 생각을 나누고 성장시킬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우연한 기회에 이렇게 어디 가서 쉽게 할 수 없는 경험을 하게 된 거에 우선 되게 감사하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고요. 대화를 해보니까 사실 제가 제 스스로도 편견을 깨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알게 모르게 그런 편견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렇게 대하고 나니까 우리 다 그냥 남북할 거 없이 똑같은 청년들이구나, 이런, 우리 다 결국 똑같은 사람들이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또 다음에도 이런 자리가 있으면 꼭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년 보험 단체 신진성 대표님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런 행사 또 이렇게 기획해주신 민주주의 연구소 관계자분이 사무국장님 또 이렇게 너무 감사드리고, 저도 여기 10년 차인데 계속 만나면 만날수록 새로운 것 같아요. 분명 다름이 있어요. 근데 그 다름을 그냥 우리가 계속 만나다 보면 서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영역도 넓어지지 않을까, 그릇도 넓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오늘 또 들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모두 반갑고, 또 이학준 대표님 앞으로도 이 만남을 계기로 또 좋은 인연 만들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지열 기획단님과 김대하의 기획단님의 그 소감도 한마디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 행사를 기획을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할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이것을 잘 진행해 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도 참여자분들께서 적극적으로 대화를 나눠주시고 사무국장님께서 잘 진행을 해주셔서 정말, 그리고 원활하게 행사가 진행이 된 것 같고, 뭔가 조금 다를 거라는 이런 생각들도 조금씩은 그래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결국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정말 다른 게 없구나, 모두가 비슷한 고민들을 하고 있고 좀 더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청년들이 앞으로도 함께 모여서 대화를 나누고 좀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뭔가 이런 기획하는 것도 사실 처음이고 참여해본 것도 처음이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도 많이 됐고 되게 떨렸거든요. 그러니까 리허설 할 때도 막 셋이서 엄청 막 떨면서 준비를 했었는데 잘 마무리가 된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고, 그 사전에 준비를 많이 해주셨던 보현님이랑 지열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직접 만나볼 기회가 정말 없었구나 하는 생각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정말 정말 좋았다, 그리고 보람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정말 재밌었는데요.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덕분에 행사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행사를 기회로 기존의 시선을 환기하고 무언가를 얻어갈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모든 청년들의 힘찬 목소리를 응원드리고요. 여태까지 진행을 맡았던 사무국장 김보연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참여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